게이트 올 어라운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의 핵심 기술. 엔비디아도 TSMC도 포기한 이 기술을 조용히 개발해온 기업이 있죠.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 제조만 하는 TSMC가 서로 상부상조해온 지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설계도 제조도 가능한 기업이 된 기업.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입니다. 과연 삼성은 어떻게 설계도 제조도 가능한 만능 기업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기업이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삼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에 근무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원 다니엘 클라크라고 합니다. 10여 년이라는 장기간을 근무하다 보니 애플의 거의 모든 반도체는 제 손을 거쳤습니다. 제 설계는 완벽했고 제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TSMC였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왔죠. 그래서 이번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부품도 TSMC에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기획안을 들고 상부로 향했죠. 그치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 제 상사 사라 미첼이 갑자기 경쟁사인 삼성에게 맡기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반대를 하자 미첼은 이번 한국을 방문하여 약속된 삼성 견학에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행에 올랐죠. 그날은 2024년 9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쿠퍼티노 애플 본사 연구동 3층에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 뉴럴 엔진 프로의 설계도였죠. 이 프로젝트는 제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기존 칩보다 10배 빠른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요구했고, 동시에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여야 했거든요. 3나노 공정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까지 적용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칩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물이었어요. 트랜지스터 배치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죠. 과연 TSMC가 이런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이론상으론 완벽했지만 실제 양산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었거든요. 기존의 핀팩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제조 공정도 새롭게 개발해야 했습니다. 원자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죠. 아침 9시, 동료인 마이크 존슨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다니엘, 뉴럴 엔진 프로 설계 완료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 최적화 작업만 남았지.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쪽이 걱정이야. 이런 복잡한 구조를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정말 까다로운 기술이지. 하지만 TSMC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이 3나노에서는 최고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TSMC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애플과 TSMC의 파트너십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확고한 관계였거든요. 아이폰의 A- 시리즈 칩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요 프로세서를 그들이 제조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완성된 설계 자료를 정리해서 상사인 사라 미첼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라의 사무실은 연구동 5층에 있었는데 큰 창문으로 실리콘밸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공간이었어요. 부사장님, 뉴럴 엔진 프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했어요. 이제 파운드리 협의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사라가 제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설계네, 다니엘.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운드리 선택을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TSMC에서 제조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자는 거야. 특히 삼성 말이지. 사라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그들이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들었거든. 삼성이라니요? 물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모바일 프로세서 같은 복잡한 로직 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더구나 이번 프로젝트는 애플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삼성은 주로 메모리 중심의 회사 아닌가요? 저희 A- 시리즈 칩 같은 복잡한 구조는 TSMC가 훨씬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사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 최근 업계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 사실 저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플과 TSMC의 관계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사라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지난달 업계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야. 삼성이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 개발에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더군. 그것도 이미 일부 양산에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해. 보고서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새로운 공정 기술 도입 현황, 그리고 최근 확보한 주요 고객사 리스트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삼성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하지만 부사장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아닌가요? 뉴럴 엔진 프로는 애플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인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라 부사장이 제 우려를 들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니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혁신도 없어. 애플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혁신적인 제품과 완벽한 품질 관리 아닌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 혁신은 어디서 나온 거지? 안전한 선택만 했다면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없었을 거야. 사라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해.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사라 부사장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뉴럴 엔진 프로는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차세대 아이폰과 맥북의 핵심이 될 칩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렇다면 먼저 삼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요? 화상회의나 자료 검토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어. 특히 제조업에서는 더욱 그렇지.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출장 어때? 삼성 팹을 직접 보고 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로 해외 출장 절차도 복잡해졌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아시아 출장 경험도 일본과 대만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다니엘, 엔지니어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데이터와 현실은 다를 수 있어. 사라의 어조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어. 이 정도로 중요한 결정이면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맞지. 부사장이 직접 동행한다는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번 삼성 검토가 얼마나 진지한 고려사항인지 실감하게 됐거든요. 그 주 내내 저는 삼성에 대한 자료 조사에 매달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현황, 기술 개발 동향, 주요 고객사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지난 5년간 파운드리 사업에만 50조 원 이상을 투자했더군요. 특히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 개발에는 연간 10조 원씩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력 구성이었어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전 세계 최고 대학 출신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1000명 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TSMC나 인텔 출신이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어도 하루아침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목요일 저녁 동료 마이크와 함께 퇴근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이크, 혹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삼성? 메모리는 확실히 세계 최고지. 하지만 로직칩은 아직 TSMC가 한 수 위 아닌가? 마이크의 반응도 제 생각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사라 부사장님이 뉴럴 엔진 프로를 삼성에서 만들어보자고 하시더라고. 정말? 그건 좀 의외인데. 애플이 그렇게 보수적인 회사인데. 마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다음 주에 한국까지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럼 좋은 기회잖아. 한국 음식도 맛있다던데. 마이크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금요일 오후 사라 부사장이 저를 불러서 출장 일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니엘, 월요일 오후 비행기로 출발하자. 화요일부터 이틀간 삼성 팹을 둘러볼 예정이야. 부사장님, 혹시 이번 방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길 원하세요? 저는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의 실제 양산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이지. 사라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특히 뉴럴 엔진 프로처럼 복잡한 구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야. 주말 동안 저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삼성이 애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애플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TSMC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포기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뉴럴 엔진 프로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일요일 밤 짐을 챙기면서 제 아내 제시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건데 잘못 판단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 신중하게 봐야겠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 내가 충분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라는 걸 다들 알잖아. 제시카의 격려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월요일 오전, 사라 부사장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오후 3시 출발이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면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번 출장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거든. 네, 부사장님.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봤습니다. 13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세계인 한국에 도착하게 될 거였어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정신은 또렷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안내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더군요. 특히 디지털 표시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하는 모습이 국제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클라크 박사님, 미첼 부사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직원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사업부 김민준 과장입니다. 김 과장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영어도 유창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삼성의 국제적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 후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안내를 받아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대기하고 있던 차량도 최신형 전기차더군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보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이 처음이신가요? 김 과장이 친근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죠.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대해 다양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김 과장의 말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강남의 한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사라 부사장과 함께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들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이 정말 기대되네. 사라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 저도 솔직히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애플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그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6시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한 정신 상태였어요. 오늘 드디어 삼성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에 로비에서 김 과장과 만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평택 캠퍼스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평택에 도착했는데 삼성 반도체 단지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30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은 처음 봤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이곳이 저희 삼성의 최첨단 파운드리 생산 라인입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루 생산 능력이 15만 웨이퍼에 달합니다. 15만 웨이퍼라니요? 이는 TSMC의 주요 공장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큰 규모였어요. 보안 절차를 거쳐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수백 대의 로봇팔들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사라 부사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대부분의 공정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안내를 맡은 김태준 상무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상무는 5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보였는데 영어도 유창하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클라크 박사님,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게이트올 어라운드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이트올 어라운드 생산 라인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 상무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TSMC도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죠. 정말인가요? TSMC가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삼성이 먼저 양산에 적용했다니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거대한 EUV 장비 앞에 섰습니다. 이 장비 하나의 가격이 25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지금 실시간으로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웨이퍼 위에 원자 단위로 회로가 새겨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나노미터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작업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어요. 극자 외선 레이저가 웨이퍼 표면을 스캔하며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에서 수율은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김상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현재 87%입니다. 지난주 측정 결과죠. 87%라니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이 이런 높은 수율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초기에는 50%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나요? 우사라 부사장이 전문가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술진 한 분이 나서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박현우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이라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들이 경험에 의존해서 공정을 조정했는데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였죠. 박현우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수백 개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온도, 압력, 습도, 화학 용액 농도 등 모든 변수가 최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제 개입하나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 연구원이 화면의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온도가 설정값에서 0.01도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 제어죠. 0.01도 차이까지 감지해서 조정한다니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제가 애플에서 10년간 일하면서도 이런 정밀한 제어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코너에서는 실제 테스트 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톱 크기만 한 웨이퍼 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칩들의 성능은 어떤가요? 우사라 부사장이 실용적인 질문을 했어요.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김상무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더니 근처 테스트 장비로 안내해 주었어요. 테스트 장비에 칩을 장착하고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산 속도, 전력 소모, 발열량. 모든 지표가 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전력 소모가 예상보다 40%나 적네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수치였지만 실제로 구현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의 장점입니다. 게이트가 채널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박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삼성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저희는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수율이 30%도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서 지금의 결과를 얻었죠. 다른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1년 반 정도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삼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회사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입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특허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2,300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김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300건이라니요?
하루에 6건 이상씩 특허를 출원한 셈이네요. 이런 연구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중에서 게이트올 어라운드 관련 특허는 얼마나 되나요? 사라 부사장이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약 400건 정도입니다. 핵심 기술부터 응용 기술까지 폭넓게 확보했죠. 특허 전시실에서 실제 특허 문서들을 살펴보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끈 것은 마이크로 히트파이프 기술이었어요. 칩 내부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뉴럴 엔진 프로 설계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이 기술은 언제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완성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최신 기술이에요. 박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발열량을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60% 발열 감소라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수준이었어요. 제가 몇 달간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김상무가 저희를 서울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차 안에서 그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더군요. 많은 외국 고객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시다가 직접 보신 후에는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김상무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격식 있는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클라크 박사님, 오늘 저희 시설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편견이셨나요? 한국 기업들은 빠른 추격에는 능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기술들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구체적인 기술 검토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성 종합기술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생산 라인도 인상적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뉴럴 엔진 프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검토였거든요. 기술원 건물은 평택 공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학술적이고 연구 중심적인 분위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걸린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오늘은 실제로 뉴럴 엔진 프로 프로젝트를 저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연구원이 저희를 거대한 컴퓨터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슈퍼컴퓨터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칩 설계부터 제조 공정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뉴럴 엔진 프로 설계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설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멀티코어 간 통신 지연 문제입니다. 코어가 많아질수록 서로 간 데이터 전송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박 연구원이 제 파일을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인터커넥트 구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복잡한 3차원 구조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원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였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제안하는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배치 대신 3차원 적층 구조를 사용하면 통신 지연을 70%까지 줄일 수 있어요. 70% 지연 감소라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개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원 적층은 발열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발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당연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보여드린 마이크로 히트파이프 기술을 적용합니다. 박 연구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각 층 사이에 극미세한 열전달 구조를 넣어서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죠. 화면에는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열전달 채널들이 칩 전체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제작이 가능할까요? 이런 구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나요? 사라 부사장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태준 상무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안에서 칩 하나를 꺼냈어요. 이미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정말로 만들어놨다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 만났는데 벌써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언제 만드신 건가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사실 클라크 박사님의 논문을 몇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뉴럴 엔진 프로와 유사한 구조에 대한 연구를 미리 진행해 왔거든요. 김상무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이 제 연구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말이에요. 반도체 업계가 좁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토타입 칩을 테스트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산 속도는 제 예상보다 30% 빨랐고 전력 소모는 40%나 적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치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연산 테스트였어요.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돌려서 실제 성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공지능 벤치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연산 과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와, 이 속도는 정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존 최고 성능 칩보다 4배는 빠른 속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건가요? 사라 부사장이 전문가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새로운 명령어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박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범용 프로세서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만을 위해 최적화된 구조거든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범용 연산 성능은 어떤가요? 인공지능만 빠르고 다른 작업에서는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김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했습니다. 인공지능 전용 코어와 범용 코어를 함께 배치해서 모든 작업에서 최적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그들은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기술원 구내식당에서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더 깊이 있는 기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박사님,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마이크로 히트파이프 기술은 제가 몇 달간 고민했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애플에서 실제로 적용을 고려하실 건가요? 다른 연구원이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오후에는 더욱 심층적인 기술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애플은 업계에서도 품질 관리가 극도로 엄격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센터 책임자인 이정수 상무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별도 건물로 이동해서 들어선 곳은 정말 경이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홀 전체가 각종 검사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웨이퍼 하나를 검사하기 위한 수백 가지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2700여 단계의 검사 과정을 거쳐 완벽한 제품만 출하합니다. 이상무가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각 단계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죠. 2700단계라니요? 애플도 까다롭긴 하지만 1500단계 정도였는데 그보다도 더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실제 검사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웨이퍼 하나가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스테이션마다 다양한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광학 현미경, 전자빔 검사, 엑스레이 분석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라 부사장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10만 분의 2 수준입니다. 이상무의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분의 1라니요? 이는 애플의 기준인 10만 분의 5보다도 훨씬 엄격한 수치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낮은 불량률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제가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예측 기반 품질 관리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웨이퍼를 미리 걸러냅니다. 화면에는 각 웨이퍼별로 불량 예측 확률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웨이퍼가 초록색 상태였어요.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사라 부사장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당 배치의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죠. 이상무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런 대응 시스템이라면 품질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저녁 시간이 되자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삼성 최고 경영진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 도착하니 격조 높은 분위기의 전용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곧이어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미첼 부사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재용입니다. 부회장이 직접 나올 정도로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긴장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희 시설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부회장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사라 부사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클라크 박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부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부회장님, 사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는 뛰어나지만 로직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걸까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본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의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잘못되었더군요. 이 부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해외 파트너들이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강조했어요. 클라크 박사님,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계약을 따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인 협력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공동 연구개발입니다. 애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삼성의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업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찬이 끝날 무렵 이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때로는 가장 큰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니엘,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부사장님, 삼성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사흘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애플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삼성이 정말로 애플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애플 본사 최고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주요 부서장들까지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어요. 제가 가져온 한국 출장 결과가 회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클라크 박사, 삼성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저의 첫마디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삼성의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전력 효율성에서 40% 이상의 개선을 보여줬고 연산 속도도 30% 향상됐어요. 기술 담당 부사장인 조니 스루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라크, 그게 정말 검증된 데이터야?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프로토타입 칩으로 실제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예요. 더 놀라운 건 대량 생산에서도 같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비용 측면은 어떻게 돼? TSMC보다 15% 저렴하면서도 납기는 6주 단축 가능합니다. 여기에 10만 분의 1하는 초저 불량률까지 보장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조건은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팀 쿡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럼 클라크 박사의 최종 권고안은 뭔가?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파운드리 선택이 아니라 애플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때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위험도 크지 않나? TSMC는 검증된 파트너인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그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로직 반도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라 부사장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클라크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지만 삼성의 기술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후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지만 점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기울어갔어요.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라 부사장의 증언이 설득력을 발휘한 거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부분이었어요. 10만 분의 1하는 불량률은 우리 기준보다도 엄격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품질 문제로 인한 리스크는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해요. 재무 담당 임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군요. 15% 단가 절감에 6주 납기 단축이면 우리 제품 출시 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침내 팀 쿡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삼성과 파트너십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클라크 박사가 협상팀을 이끌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팀 쿡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라크, 정말 확신하나? 이 결정이 잘못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네,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삼성과 함께라면 뉴럴 엔진 프로를 성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놀라게 할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동안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계약 조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삼성 측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보통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숨기려 하는데 삼성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클라크 박사님, 저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서로 감추는 게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김태준 상무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제조 계약이 아니라 공동 연구 개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파트너십이었어요. 차세대 기술을 함께 개발해서 양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드디어 계약 체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애플 본사 최고급 회의실에서 양사의 경영진이 모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팀 쿡을 비롯한 애플 임원진이, 다른 쪽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이 자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두 기업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클라크 박사, 정말 수고 많았어. 팀 쿡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 서명식이 끝난 후 기념 만찬이 열렸습니다. 양국 임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김태준 상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삼성에서 생산된 첫 번째 뉴럴 엔진 프로칩이 애플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성능 테스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칩보다 50% 빠른 연산 속도를 보여줬고 전력 소모는 45%나 줄었어요. 발열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들이 현실이 된 거죠. 클라크, 정말 대단한 성과야. 팀 쿡이 저에게 축하를 건넸어요. 당신의 판단이 완전히 옳았어. 하지만 진짜 성과는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뉴럴 엔진 프로가 탑재된 새로운 아이폰과 맥북이 출시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인공지능 성능은 경쟁사보다 3배 빨랐고 배터리 수명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나? 업계 전문가들이 궁금해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새로운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의 화질이 전문가용 카메라 수준이었고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삼성의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 덕분이었어요. 1년 후 저는 삼성과 애플의 공동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오가며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님과 애플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열린 축하 연회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클라크 박사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와 지금의 심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박현우 연구원이 물어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과 삼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진정한 혁신은 기존 강자가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는 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삼성이 바로 그런 도전자 정신을 가진 기업이더군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기존 1위 기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삼성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라 부사장이 처음에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렸기에 우리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삼성-애플 공동연구소의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연구진들과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 개발이에요. 아직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성공한다면 또 한 번 업계 전체를 뒤흔들 혁신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실리콘밸리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최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들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웠거든요.